이제 선택해. 순자 할머니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갑했어요. 10억을 받고 떠날 거냐, 50억을 받고 이혼할 거냐. 은정이는 경악했어요. 어머니,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저를 돈으로만 보시는 거예요? 20년 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어. 순자 할머니는 무표정하게 말했어요. 첫 번째 며느리도 결국 돈을 택했거든. 민수가 어머니를 말렸어요. 어머니, 이건 너무해요. 은정이는 다른 사람이라고요. 순자 할머니는 냉소적으로 웃었어요. 다르다고? 3년 전부터 개인 탐정까지 고용해서 우리 재산 조사한 며느리가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 사랑합니다. 새벽 5시 부엌에서 나는 소리가 집안의 고요를 깨뜨렸습니다. 최순자 할머니는 벌써 일어나 아침 준비를 하고 계셨죠. 70세가 넘은 나이에도 하루도 빠짐없이 가족들의 끼니를 챙기는 것이 순자 할머니의 일상이었습니다. 평소라면 이미 며느리 은정이의 발걸음 소리가 들렸을 텐데 오늘은 조용했습니다. 5년 동안 한 번도 빠뜨린 적이 없던 은정이의 아침 인사가 없었어요. 새벽 6시면 어김없이 어머니, 제가 할게요라며 부엌으로 나와 밥솥 뚜껑을 여는 소리가 들렸는데 말이에요. 순자 할머니는 혹시 은정이가 몸이 안 좋은가 싶어서 아들 부부 방문을 조심스럽게 두드렸습니다. 민수야, 일어나야지. 회사 늦겠다. 네, 어머니. 민수가 잠결에 대답했어요. 그런데 잠시 후어 은정이가 없네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은정이가 없다고? 민수가 급하게 방문을 열고 나왔어요. 어머니, 은정이 어디 갔어요? 침대가 차갑거든요. 한참 전에 나간 것 같은데. 순자 할머니는 집안을 둘러보다가 식탁 위에 놓인 편지를 발견했어요. 은정이의 단정한 글씨였습니다. 어머니, 민수 오빠 죄송합니다. 저는 이 집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인 것 같아요. 5년 동안 아이도 낳지 못하고 민수 오빠는 저 때문에 승진도 못하고 더 이상 짐이 되고 싶지 않아서 떠납니다. 그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행복하세요. 이게 뭐야? 민수가 편지를 읽더니 창백해졌어요. 갑자기 왜 이래? 어젯밤에는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순자 할머니는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사실 며느리가 최근 들어 자꾸 다른 집 이야기를 꺼내고 밤마다 휴대폰으로 뭔가를 찾아보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이런 날이 올 것 같다는 예감이 있었어요. 민수야, 일단 회사 가라. 내가 친정에 연락해 볼게. 순자 할머니는 아들을 진정시켰어요. 아마 스트레스 받아서 잠시 친정에 간 것 같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라. 민수는 불안해하면서도 어머니 말씀에 따라 출근했어요. 하지만 하루 종일 아내 걱정에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어요. 민수가 출근하고 나자 순자 할머니는 혼자 남은 집에서 은정이의 편지를 다시 읽어보았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순자 할머니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슬픔보다는 묘한 안도감이 느껴졌어요. 드디어 시작되는구나. 순자 할머니는 혼잣말을 중얼거렸어요. 마치 20년 동안 기다려온 순간이 드디어 왔다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은정이가 떠난 지 3일이 지났습니다. 민수는 매일 아내에게 전화했지만 받지 않았어요. 친구들에게도 연락해봤지만 아무도 은정이를 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아들을 위로하면서도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어머니, 혹시 은정이가 무슨 말한 거 없어요? 민수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요즘 좀 이상했거든요. 자꾸 다른 집 이야기만 하고. 순자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어요. 특별한 말은 안 했는데 아이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 같더라. 친구들이 다들 아이 자랑하니까 마음이 힘들었나 보다. 사실 순자 할머니는 며느리의 변화를 훨씬 자세히 관찰하고 있었어요. 3개월 전부터 은정이가 자꾸 다른 집 며느리들은 어떻게 사는지, 요즘 시어머니들은 며느리한테 용돈도 주신다던데 같은 말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밤늦게 휴대폰으로 뭔가를 열심히 찾아보는 모습도 자주 봤어요. 그날 밤 순자 할머니는 오랫동안 닫아두었던 서랍을 열었어요. 그 안에는 오래된 통장과 도장, 그리고 부동산 등기부등본이 들어 있었습니다. 20년 전 남편이 남긴 재산 목록이었어요. 영수야, 이제 내 마음을 알 것 같아. 순자 할머니는 돌아가신 남편의 사진을 보며 중얼거렸어요. 남편 최영수 씨는 생전에 작은 공장을 운영했지만 실제로는 상당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첫 번째 아들 아내가 재산을 알고 더 부유한 남자에게 떠난 아픈 경험이 있었죠. 민수만큼은 진짜 사랑으로 결혼해야 한다는 남편의 유언 때문에 순자 할머니는 20년 동안 가난한 척 살면서 며느리의 진심을 지켜봤어요. 은정이는 처음 3년 동안은 정말 모범적인 며느리였어요. 하지만 최근 들어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죠. 결정적이었던 건 한 달 전이었어요. 은정이가 몰래 시어머니 재산 조사라고 인터넷 검색하는 걸 봤거든요. 그리고 개인 탐정 업체에 문의 전화까지 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결국 그렇게 되는구나. 순자 할머니는 실망스럽지만 동시에 예상했던 일이라 생각했어요. 다음 날 아침 순자 할머니는 평소와 달리 외출 준비를 했어요. 오랫동안 입지 않았던 검은색 정장을 꺼내 입고 화장도 했습니다. 민수가 의아해하며 물었어요. 어머니, 어디 가세요? 중요한 일이 있어서 변호사 사무실에 가야 한다. 순자 할머니는 의미심장하게 말했어요. 순자 할머니가 향한 곳은 시내의 대형 법무법인이었습니다. 김철수 변호사는 20년 전부터 순자 할머니의 재산을 비밀리에 관리해온 신뢰할 만한 사람이었어요. 할머님, 드디어 그날이 왔나 보네요. 김 변호사는 순자 할머니의 표정을 보고 상황을 눈치챘어요. 며느리가 떠났어요. 예상했던 대로. 순자 할머니는 은정이의 편지를 보여줬어요. 그리고 한 달 전부터 개인 탐정을 고용해서 우리 집 재산을 조사하려 했고요. 김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이제 2단계를 실행하시는 건가요? 남편이 준비해둔 계획대로 진행해 주세요. 순자 할머니는 결연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김 변호사는 미리 준비해둔 서류를 꺼냈어요. 순자 할머니 명의의 어마어마한 재산 목록이었습니다. 강남의 빌딩 2개 동, 경기도의 대규모 토지, 각종 주식과 예금까지 합쳐서 총 500억 원이 넘는 재산이었어요. 하지만 할머님, 며느리분에게는 더 복잡한 사연이 있지 않나요? 김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맞아요. 은정이 아버지 회사 말이에요. 순자 할머니의 목소리가 무거워졌어요. 5년 전에 망한 그 회사를 인수한 게 바로 우리 집이었거든요.
그럼 며느리분이 그 사실을 알고 접근한 건가요? 처음엔 모르고 결혼했을 거예요. 하지만 3년 전쯤부터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때부터 태도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거든요. 순자 할머니는 지난 몇 년을 돌아보며 말했어요. 그럼 복수 목적일 수도 있겠네요. 그것도 아닐 거예요. 만약 복수가 목적이었다면 진작에 뭔가 행동을 했을 텐데 은정이는 그냥 조용히 지냈거든요. 아마 호기심이 커진 거겠죠. 김 변호사는 남편이 20년 전에 준비해둔 계획서를 펼쳤어요. 그럼 예정대로 며느리분 친정에 정보를 흘려보겠습니다. 하지만 실제 금액보다 적게 400억 정도로요. 네, 그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며느리가 돌아오면 순자 할머니는 잠시 망설였어요. 마지막 시험을 할 거예요. 김 변호사의 전화를 받은 은정이 어머니 박혜순 씨는 깜짝 놀랐어요. 하지만 처음에는 의심스러워 했어요. 갑자기 웬 변호사가 우리 사위집 재산 이야기를 하지? 죄송합니다만 상속 관련 업무 때문에 확인차 연락드린 거예요. 최순자 씨 명의로 된 재산이 상당해서 김 변호사는 자연스럽게 정보를 흘렸어요. 혜순 씨는 반신반의하면서도 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은정아, 어디 있니? 집에 안 들어갔다며? 엄마. 은정이는 서울역 근처 고시원에서 힘들게 지내고 있었어요. 저 좀 혼자 있고 싶어요. 그런데 방금 이상한 전화가 왔는데 내 시어머니가 엄청난 부자라는 거야. 400억 원이 넘는 재산을 가지고 있다고. 은정이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어요. 사실 3년 전부터 시어머니가 뭔가 숨기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가끔 보이는 여유로운 표정, 비싼 한약을 먹는 것, 그래서 최근에는 개인 탐정까지 고용해서 확인해 보려 했었어요. 역시 그랬구나. 은정이는 혼잣말을 중얼거렸어요. 뭐가 역시야? 혜순 씨가 날카롭게 물었어요. 아니에요. 그런데 엄마, 저희 아버지 회사 일 기억하세요? 5년 전에 망한 거 말이에요. 당연히 기억하지. 그때 얼마나 힘들었는데. 그 회사를 인수한 게 시어머니 집이었어요. 은정이는 3년 동안 혼자 간직해온 비밀을 털어놨어요. 3년 전에 서류 정리하다가 우연히 알게 됐거든요. 혜순 씨는 충격을 받았어요. 그럼 너는 그걸 알고도 가만히 있었다는 거야? 처음엔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시어머니가 뭔가 숨기고 계신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집을 나온 거야? 은정이는 복잡한 마음을 정리하려 했어요. 아이도 없고 민수 오빠 승진도 안 되고 제가 무능한 며느리라는 생각에 우울했는데 친구들은 자꾸 아이랑 집 이야기만 하고 그러다가 정말 시어머니가 돈을 숨기고 계신 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었어요. 당장 돌아가야겠다. 혜순 씨는 딸을 다그쳤어요. 하지만 조심해야 해. 이미 집을 나온 상황에서 갑자기 돌아가면 의심받을 수 있어. 은정이는 3일 동안 고민했어요. 정말 시어머니가 그런 재산을 숨기고 계신 건지, 그리고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 건지 궁금했어요. 단순히 돈 때문이 아니라 진실이 알고 싶었어요. 은정이가 집으로 돌아온 것은 비 오는 저녁이었습니다. 3일 동안 신중하게 고민한 끝에 내린 결정이었어요. 초인종을 누르기 전에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용기를 냈어요. 순자 할머니는 창문으로 확인하고 나서도
바로 문을 열지 않았어요. 예상은 했지만 복잡한 심정이었거든요. 3분 정도 기다린 후에야 문을 열었습니다. 어머, 은정아, 어디 있었니? 민수가 얼마나 걱정했는데. 순자 할머니는 놀란 척했지만 속으로는 역시 돌아왔구나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은정이는 젖은 머리를 손으로 쓸어 넘기며 말했어요. 제가 잠시 정신이 없어서. 들어와, 감기 걸리겠다. 순자 할머니는 며느리를 들여보냈어요. 민수한테 연락해야겠다. 잠깐만요, 어머니. 은정이가 급하게 말렸어요. 먼저 어머니와 이야기하고 싶어요. 순자 할머니는 은정이의 눈빛에서 뭔가 달라진 기색을 읽어냈어요. 분명히 뭔가 알고 온 것 같았어요. 무슨 이야기인데? 순자 할머니는 의자에 앉으며 물었어요. 은정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직설적으로 물었어요. 어머니, 혹시 우리 집에 숨겨진 재산이 있는 건 아닌가요? 순자 할머니는 놀란 척했지만 이미 예상했던 질문이었어요. 무슨 소리니? 우리가 무슨 재산이 있다고. 어머니. 은정이는 순자 할머니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저도 바보는 아니에요. 5년 동안 함께 살면서 느꼈거든요. 가끔 보이시는 여유로운 모습, 그리고 은정이는 잠시 망설였어요. 제가 개인 탐정을 고용한 것도 아시죠? 순자 할머니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이제 더 이상 연기할 필요가 없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그래, 알고 있었어. 순자 할머니는 담담하게 인정했어요. 그럼 정말. 은정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앉아라, 은정아. 순자 할머니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이제 모든 걸 말해줄 때가 온 것 같구나. 내가 개인 탐정을 고용한 건 한 달 전부터 알고 있었어. 순자 할머니는 차분하게 말했어요. 그리고 내가 3년 전에 우리 집과 내 아버지 회사 일을 알게 된 것도. 은정이는 깜짝 놀랐어요. 언제부터 아셨어요? 내가 서류를 뒤지는 걸 봤거든. 순자 할머니는 쓸쓸하게 웃었어요. 그때부터 내 눈빛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 그럼 왜 지금까지 모른 척 하셨어요? 내 진심을 확인하고 싶었거든. 순자 할머니는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그 사실을 알고도 정말 우리 가족을 사랑할 수 있는지. 은정이는 부끄러워서 고개를 숙였어요. 정말 전부터 마음이 복잡해진 것도 맞았거든요. 솔직히 말해봐, 은정아. 순자 할머니가 말했어요. 너 지금 무슨 생각으로 돌아온 거니? 은정이는 오랫동안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둘 다예요. 정말 미안한 마음도 있고 동시에 궁금하기도 했어요. 순자 할머니는 은정이의 솔직함에 오히려 안도했어요. 그럼 이제 진짜 이야기를 해보자. 순자 할머니는 일어나서 서류 봉투를 가져왔어요. 우리 집에는 정말로 돈이 있어. 500억 원 정도. 은정이는 그 엄청난 숫자에 말을 잃었어요. 하지만 이걸 숨긴 이유가 있었어. 순자 할머니는 남편의 편지를 보여줬어요. 20년 전 내 남편이 돌아가시기 전에 부탁했거든. 며느리의 진심을 꼭 시험해 보라고. 은정이는 편지를 읽으며 충격을 받았어요. 순자야, 민수만큼은 진짜 사랑으로 결혼해야 해. 하지만 며느리가 돈 때문에 왔다면 깨끗하게 정리해줘라. 민수 형이 있었거든. 순자 할머니의 목소리가 슬퍼졌어요.
첫 번째 아내가 재산을 알고 더 부유한 남자에게 갔었어. 그 충격으로 형은 혼자 살다가 스스로 세상을 떠났지. 은정이는 이제야 상황을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더 복잡한 게 있어. 순자 할머니는 무거운 표정을 지었어요. 내 아버지 회사를 망하게 한 게 바로 우리 집이었어. 하지만 그건 남편이 독단적으로 한 일이었고 나는 나중에 알았지. 그럼 저를 은정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처음엔 정말 우연이라고 생각했어. 하지만 3년 전부터 내가 달라지기 시작했을 때 의심이 들었지. 은정이는 눈물이 났어요. 어머니, 저는 복수 같은 건 생각해 본 적 없어요. 정말이에요. 알아. 순자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이제 정말 중요한 선택을 해야 할 때가 왔어. 바로 그때 현관문이 열렸어요. 민수가 일찍 퇴근한 것이었어요. 은정아. 민수는 아내를 보고 달려와 안아줬어요. 정말 걱정했어. 어디 있었어? 순자 할머니와 은정이는 서로를 바라봤어요. 이제 모든 걸 말할 때가 온 거예요. 민수야, 앉아봐. 순자 할머니는 아들에게 말했어요. 너한테도 할 말이 있어. 민수는 두 사람의 심각한 표정을 보고 불안해했어요. 우리 집에는 500억 원의 재산이 있다. 순자 할머니는 직설적으로 말했어요. 네. 민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그리고 은정이 아버지 회사를 망하게 한 것도 우리 집이야. 민수는 아내를 바라봤어요. 은정이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은정아, 정말이야? 민수의 목소리는 충격으로 떨렸어요. 미안해, 오빠. 3년 전에 알게 됐는데 말하지 못했어. 순자 할머니는 남편의 유언장을 꺼냈어요. 남편이 준비해둔 선택지가 있어. 무슨 선택지요? 민수가 물었어요. 은정이가 정말 우리 가족이 되고 싶다면 이 재산에 대해서는 평생 언급하지 말고 예전처럼 검소하게 살아야 해. 대신 10억 정도는 따로 받을 거야. 은정이는 숨이 막혔어요. 500억 중 10억이라니. 하지만 만약 이 모든 상황이 부담스럽다면 50억 원의 배상금을 받고 새로운 시작을 해도 돼. 배상금이요? 민수가 놀라며 물었어요. 내 아버지가 은정이 아버지 회사 일로 죄책감을 느끼고 있었거든. 만약 며느리가 부담스러워한다면 깨끗하게 정리해 주라고 했어. 은정이는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예상했던 것과 전혀 다른 상황이었거든요. 시간을 좀 주세요. 은정이가 말했어요. 안 돼. 순자 할머니는 단호했어요. 지금 당장 결정해야 해. 이것이 마지막 시험이야. 민수는 아내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은정아, 돈은 중요하지 않아. 우리 함께 살자. 하지만 은정이는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정말 자신이 원하는 게 뭔지 알아야 했거든요. 저는 은정이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조금 더 생각해 볼 시간이 필요해요. 너무 갑작스러워서 순자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내일까지 시간을 줄게. 하지만 그때까지는 결정해야 해. 그날 밤 세 사람은 복잡한 마음으로 저녁을 함께 했어요. 모든 비밀이 밝혀졌지만 오히려 더 어려운 선택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은정이는 결심을 굳혔어요. 밤새 고민한 끝에 내린 결론이었습니다. 하지만 말을 꺼내기도 전에 순자 할머니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은정아, 함께 하자. 순자 할머니는 따뜻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나는 내가 돈 때문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어. 3년 전부터 의심했던 것도 당연한 거였고, 개인 탐정을 고용한 것도 충분히 이해해. 은정이는 깜짝 놀랐어요. 예상과 완전히 다른 말이었거든요. 밤새 고민했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느낌이었어요. 어머니,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5년 동안 지켜봤는데 내가 정말 우리 가족을 사랑한다는 걸 알았어. 순자 할머니는 은정이의 손을 꼭 잡았어요. 처음 인연은 순수했고 3년 전부터는 의심이 들었지만 그래도 진심으로 우리를 챙겼잖니. 아이 없다고 자책하고 민수 승진 못한다고 속상해하고 그런 모습들이 다 진짜였어. 은정이는 눈물이 났어요. 시어머니가 자신을 미워하지 않는다는 것, 오히려 이해해준다는 것이 너무 고마웠어요. 3년 동안 혼자 품고 있던 죄책감과 복잡한 감정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어요. 어머니, 저는 정말 은정이는 울먹이며 말했어요. 민수 오빠를 아직도 사랑해요. 그리고 어머니도 정말 친어머니처럼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3년 전부터 자꾸 의심하게 되고 호기심이 생기고 그런 제 자신이 너무 싫었어요. 민수는 아내를 꼭 안아줬어요. 나도 너를 믿었어, 은정아. 내가 우리를 사랑한다는 거 알고 있었어. 순자 할머니는 환하게 웃었어요. 그럼 이렇게 하자. 재산일은 신경 쓰지 말고 우리 셋이 함께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해보면 어떨까? 이제 모든 비밀도 밝혀졌으니까 진짜 가족처럼 살아보자. 어떤 일이요? 은정이가 눈물을 닦으며 물었어요. 내가 꿈꿔왔던 어린이 도서관 말이야. 우리가 함께 만들어 보자. 나도 아이들 좋아하고 너도 교육에 관심 있으니까 정말 좋은 일이 될 것 같아. 은정이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정말, 정말 괜찮으세요? 물론이지. 사실 나도 뭔가 보람 있는 일을 하고 싶었거든. 이제 나이도 많고 혼자 지내기도 심심했는데 너와 함께 아이들을 위한 일을 한다면 정말 기쁠 것 같아. 민수도 기뻐했어요. 정말 좋은 생각이에요, 어머니. 그럼 결정이네. 순자 할머니는 박수를 쳤어요. 우리 세 명이 힘을 합쳐서 정말 멋진 도서관을 만들어 보자. 3개월 후, 세 사람은 본격적으로 도서관 준비에 들어갔어요. 순자 할머니는 재산의 일부를 투자해서 서울 강북에 넓은 공간을 마련했어요. 은정이는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민수는 퇴근 후와 주말에 인테리어와 시설 준비를 도왔어요. 어머니, 이 책장은 어떤 책을 놓을까요? 은정이가 물었어요. 옛날 이야기 책들을 놓으면 좋겠다. 내가 아이들한테 직접 들려줄 수 있을 것 같아. 순자 할머니는 신이 나서 대답했어요. 준비 과정에서 시어머니와 며느리는 더욱 가까워졌어요. 함께 책을 고르고 공간을 꾸미고 프로그램을 계획하면서 진짜 모녀처럼 지냈어요. 6개월 후 드디어 꿈나무 어린이 도서관이 문을 열었어요. 개관 첫날부터 동네 아이들이 몰려왔어요. 순자 할머니는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는 할머니 선생님이 되었고, 은정이는 독서 교육을 담당하는 선생님이 되었어요. 할머니, 또 다른 이야기 해주세요. 아이들이 순자 할머니를 둘러싸고 졸졸 따라다녔어요.
우리 은정이 선생님이 읽어주는 책도 재밌어요. 아이들은 은정이도 무척 좋아했어요. 어머니, 정말 행복해요. 은정이는 아이들과 함께 웃고 있는 시어머니를 보며 말했어요. 이렇게 보람 있는 일을 함께 할 수 있다니. 나도야, 은정아. 순자 할머니도 환하게 웃었어요. 이게 진짜 가족이구나. 돈이 있어서 좋은 게 아니라 함께 좋은 일을 할 수 있어서 좋은 거야. 민수는 퇴근 후 도서관에 들러 아내와 어머니가 아이들과 함께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 일상이 되었어요. 가족이 함께 꿈을 이루어가는 기분이었어요. 회사에서도 우리 집 여자들이 도서관을 운영한다며 자랑스럽게 이야기했어요. 도서관 운영 1년이 지날 무렵 더 큰 기쁨이 찾아왔어요. 은정이가 임신한 것이었어요. 어머니, 아기가 생겼어요. 은정이는 임신 테스트기를 들고 달려와 소리쳤어요. 5년 동안 간절히 바라던 소식이었어요. 순자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며느리를 꼭 안아줬어요. 우리 은정이 정말 고생 많았구나. 이제 정말 완전한 가족이 되는 거네. 어머니도 곧 할머니가 되시는 거예요. 은정이도 기뻐서 눈물을 흘렸어요. 민수가 퇴근해서 소식을 들었을 때는 기쁨을 참을 수 없었어요. 정말이야? 정말 아기가? 하며 아내를 빙빙 돌렸어요. 조심해, 민수야. 순자 할머니가 웃으며 말렸어요. 이제 우리 은정이 몸 조심해야 한다고. 도서관에서 아이들이 선생님 아기 생겼어요? 라고 물어보면 은정이는 배를 쓰다듬으며 행복하게 웃었어요. 순자 할머니는 손자 손녀를 위한 동화책을 미리 준비하며 기대에 부풀어 있었어요. 이 책은 우리 손자한테 읽어줄 거야. 순자 할머니는 예쁜 그림책을 보며 흐뭇해했어요. 어머니,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벌써 책을 준비하세요? 은정이가 웃으며 말했어요. 그래야지. 뱃속에 있을 때부터 좋은 이야기를 들려줘야 똑똑한 아이가 태어난다고 하잖아. 임신 중에도 은정이는 도서관 일을 계속했어요. 물론 순자 할머니가 더 많은 일을 맡아서 며느리가 무리하지 않도록 배려했어요. 아이들도 은정이 선생님의 임신을 알고 나서는 선생님 아기 조심하세요. 라며 더욱 다정하게 대해줬어요. 선생님, 아기가 태어나면 우리도 볼 수 있어요? 한 아이가 물었어요. 물론이지. 너희들이 이모, 삼촌이 되는 거야. 은정이가 대답하자 아이들이 환호했어요. 어느 저녁 세 사람이 도서관에서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눴어요. 은정이의 배가 많이 불러온 시기였어요.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은정이가 배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어머니가 함께 하자고 해주셔서 저는 진짜 행복을 찾았어요. 제가 꿈꾸던 일도 하고 사랑하는 가족도 지키고 아기도 생기고 나도 감사하다, 은정아. 순자 할머니는 며느리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내가 있어서 이 집이 진짜 가정이 된 것 같아. 그리고 곧 손자까지 볼 수 있게 되다니. 내 인생에서 이보다 행복한 순간이 또 있을까? 민수도 감동했어요. 우리 정말 행복한 가족이 됐네요. 어머니도, 은정이도, 그리고 곧 태어날 우리 아기까지. 아기가 태어난 후 도서관은 더욱 활기찬 공간이 되었어요. 순자 할머니는 손자를 안고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주는 진짜 할머니 선생님이 되었어요. 은정이는 육아와 도서관 운영을 병행하며 충만한 일상을 보냈어요. 할머니,
아기가 왜 이렇게 귀여워요? 아이들이 신생아를 보며 신기해했어요. 모든 아기들이 다 이렇게 예쁘단다. 너희들도 어렸을 때 이만큼 귀여웠어. 순자 할머니는 손자를 자랑스럽게 보여줬어요. 어느 날 은정이가 아기를 재우고 나서 순자 할머니와 이야기를 나눴어요. 어머니, 20년 전 할아버지 약속 정말 잘 지키신 것 같아요. 은정이가 말했어요. 진짜 사랑으로 맺어진 가족을 만드셨잖아요. 순자 할머니는 손자를 바라보며 흐뭇하게 웃었어요. 그래, 영수 할아버지 보면 정말 기뻐할 거야. 우리가 이렇게 행복한 가족이 되었다는 걸. 며느리가 떠난 날, 시어머니는 웃었습니다는 이렇게 따뜻하고 행복한 결말을 맞이했어요. 의심과 시험을 통해 더욱 끈끈해진 가족, 함께 이룬 꿈, 그리고 새로운 생명까지 모든 것이 완벽한 하나의 그림을 완성했어요. 그날 밤 순자 할머니는 남편의 영정 앞에 앉았어요. 영수야, 우리 정말 행복한 가족이 됐어. 은정이는 진짜 좋은 아이였고, 민수도 좋은 남편이 되었고, 손자까지 생겨서 내가 말했던 그대로는 안 했지만 어떻게 보면 또 그대로 한 것 같아. 뭐가 중요해, 그치? 원했던 진짜 사랑으로 이루어진 가족이 만들어졌으니 행복해. 순자 할머니는 환하게 웃으며 중얼거렸어요. 재미있었다면 박수 짝짝. 눈치 보지 말고 좋아요. 꼭 다음 편에서 또 만나요.